나온 학습활동의 산유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 진달래꽃 지으니, 산유화라는 말 자체가 산에는 꽃이 피어있네 뭐 이런 뜻이야. 노래도 있어. 노래 알아니?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자연을 노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군중 속의 고독, 그런 것도 있잖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도 굉장한 고독을 느끼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인생사가 원래 그런 거니까 자연을 노래한 것 같지만 인간의 고독한 존재였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뭐 구체적으로 감정이입된 자연물도 나오니까 보세요. 시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 자, 볼래? 산에는 꽃 피네. 저기 봐. 피네. 이건 뭐야? 반복된 운율이잖아. 그런데 생각해봐. 피었구나 보다 이 피네에는 뭔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일종의 뭐 달간 같은 거가 들어있지 않나? 역시 산에는 꽃이 피어있네. 그치. 꽃이 피어있지. 꽃이 피지. 뭐 이런 거, 그런 느낌. 이런 걸 관조라고 하는 거야. 관조라는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관조라는 말은 관찰을 통해서 관찰 대상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 이런 걸 얻게 되는 게 관조라고 하는 거야.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대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거나 인식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해볼까? 꽃을 보고 꽃이네, 식물이네, 이게 아니고 관조적 태도는 거야. 꽃이 피어, 처음에 꽃이 피는 과정에 마지막에 꽃을 보면서 와, 생명 탄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름다움의 완성이라는 건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추상적인 걸 깨달은 거야. 이게 관조야. 알았어? 관찰과 이어서 인식과 깨달음이 관조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산에 쳐다보고 있다가 꽃이 피어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인식하고 깨달았나 볼까? 그럼 여기 산은 뭐야? 꽃이 피는 공간이지. 일종의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지. 산에는 꽃이 피네. 자, 눈치 파는 사람들 알겠지만, 꽃이 피네. 그러면 지금 여기 꽃 피네. 요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됐어. 뭐뭐하네가 반복된 거지, 실제로는. 그지? 그거는 어미라고 하잖아. 종결 어미. 자, 그래서 일연에서는 산에 피는 꽃을 본 거야, 화자가. 그리고 산에 꽃이 핀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달관 내지는 관조에 가까운 어떤 인식이 드러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종결어미, 문장을 끝낼 종결어미, 뭐뭐하네, 요게 반복돼서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게 있죠.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한다면 일종의 삼음보가 되겠죠. 삼음보, 사음보는 민요조라고 하죠. 민요조. 자, 그래서 이 시는 역시 1920년대 민요시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 김소월, 삼음보, 사음보, 진달래꽃도 삼음보고 이것도 삼음보고 민요조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역시 삼음보의 민요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연을 한번 가볼게.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요거 저만치. 뚝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네. 생각해봐. 우리가 있잖아. 멀리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산에 꽃이 피어 있는 거잖아. 다 하나로 피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꽃과 꽃 사이가 간격이 있단 말이야. 거리가. 하나가 아니야. 그냥 보면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 간격이 있다고. 그러면 꽃과 꽃은 모두 어떤 존재일까? 그러면 이 혼자서 때문에 고독이라는 얘기지. 어쩔 수 없네. 꽃들이 막 무대기를 펴있는데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얘네들도 하나가 아니야. 다 떨어져 있어. 고독한 존재야. 혼자서 피어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생각해. 지금 관조가 그거란 말이야. 꽃을 보고 누구나 근원적으로 원래 보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독한 존재구나. 이게 근원적, 본질적 고독을 깨달았어. 인식했단 말이야. 산에 있는 꽃을 보면서 근원적 고독을 인식했어. 그러니까 관조적 태도죠. 여기까지가 이연이고,
생각해보니까 저만치 피어있는 게 꽃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냈단 말이야. 산에서 우는 작은 새. 자, 작은 새가 왜 울어? 고독을 생각하니까 화자가 슬프죠. 얘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감정이입이 바로 얘야. 화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야. 그러니까 산에 있는 작은 새도 고독한 존재겠지. 걔를 보면서 쟤도 고독하구나. 화자의 감정이 슬픔이야. 그거를 산에서 우는 거야. 지적이는 거지. 우는 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감정이입이고 감정이입의 대상은 작은 새다. 화자는 지금 슬프단 말이야. 그걸 작은 새의 감정을 투영시켰어. 꽃이 좋아. 그래도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이렇게 해서 종결어미가 네라고 규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야. 여기는 피네가 아니라 사노라네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건 뭐뭐한 네밖에 없잖아. 피네가 아니고. 그래서 종결어미가 반복된다. 뭐뭐한 네. 자, 작은 새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했다. 마무리. 산에는 꽃이 지네. 지구가 네. 가을, 봄, 여름 없이. 여기 가을, 봄이 가을이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없이야. 운율을 좀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생각해봐. 처음에 시작은 피네라고 시작하더니 지금은 지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얘는 탄생이고 얘는 죽음이잖아. 여기 뭐 소멸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 로병사 이게 인생사란 말이야. 사람이잖아. 태어나서 죽지요. 그리고 꽃도 태어나서 죽지요. 다를 바 없는 인생과 자연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산에 피어 있는 뭉태기로 피어 있는 꽃 전부 하나로 함께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쟤들도 따로야. 누구처럼? 우리 사람처럼. 그러면 인간도 고독하고 쟤네들도 고독하네. 자연과 인간은 다르지 않다. 뭐가 똑같다? 근원적으로 고독하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고독한 존재고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독한 존재다. 요거는 나지만 여기에 고독한 존재는 꽃이란 말이야. 이게 자연을 의미하는 거야. 이건 나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이건 인간을 의미하는 거야. 인간이나 자연이나 다를 바가 없네. 다 근원적으로는 고독한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형식상 보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삼음보, 미녀조라고 얘기했어. 삼음보고요. 뭐뭐하네 종결어미가 반복돼서 운율이 형성된다. 삼음보, 또 여기도 삼음보, 여기도 삼음보, 삼음보 반복 운율. 뭐뭐하네 종결어미 반복 운율. 됐지? 그 다음에 지금 가만히 보세요. 뭐 그러냐면 요거하고 일어나고 사연하고 피네 지네 요거만 다르지 거의 유사하죠. 처음과 끝이 유사하거나 동일했을 경우 느끼는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수미상관이라고도 불러. 수 머리하고 미 꼬리가 서로 비슷하거나 같다.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의 형식과 구조는 수미상관이고 삼음보고요. 종결어미 반복됐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독, 근원적 고독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은 그냥 보통 고독한 존재야. 근데 저 산에 있는 꽃도 쟤네들은 어울려서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쟤들도 가만히 보면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구나. 따라서 인간이나 자연이나 근원적 고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산에 있는 꽃을 보고 인식했어. 깨달았어. 그래서 관조적이다. 삼음보니까 미녀적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거야. 자,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였어.